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더 라이프 볼륨 2 나의 삶, 꿈, 그리고 열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삶과 꿈 그리고 열정으로 구성했는데요. 삶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하고 꿈은 살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정은 미래와 꿈의 극간을 잇기 위해 세운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여행에 미쳤고, 책에 미쳤고, 영어에 미쳤고, 평생 배움에 미쳤던 지난 시간들의 삶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던 이 책에 소중한 몇몇 기억과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추현호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주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소중한 허니문을 담은 내용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2011년 여름, 아내와 저는 결혼을 3달 앞두고 집에서 휴일을 보내다가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자 포구를 뚫고 자주 찾던 경북대학교 북문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폭우 가운데 비바람을 헤치고 카페에 도착하니 양말은 이미 다 젖었고 온몸이 물범벅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시원한 에어컨으로 실내 공기가 상당히 상쾌했고 이내 곧 젖은 양말 생각도 잊은 채 아내와 전 컴퓨터를 백팩에서 꺼내들었습니다. 늘 마시던 커피와 스무디를 한 잔씩 주문해 놓고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지도를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막 미국에서 돌아와서 장거리 여행도 힘들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도 되었기에 국내인 제주도로 다녀오자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내와 해외여행을 많이 했지만 정작 국내를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으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저런 여행 사이트에서 제주도 상품을 둘러보다가 지도상의 뉴질랜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질랜드. 아내와 함께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을 둘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고 어느덧 여행지를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든 아내 몰래 뉴질랜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로 들어가서 웨스트 포인트 동서로 가로지르는 횡단 열차와 오클랜드로 이동해서 오클랜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으로 순식간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척 좋아했던 시드니를 신혼 첫날 밤의 장소로 선정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이동은 호주 국적기를 한국과 호주의 이동 및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들어오는 경로는 대한민국 국적기를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대한항공 기내식인 비빔밥과 미역국을 가장 좋아해서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갈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해서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의미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은 부부로서의 처음을 함께하는 여행이니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마땅했지만 그 여행은 그간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 선물을 한다는 의미로 결혼 한 달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다가 한 달 전에 뉴질랜드 책을 선물하며 우리 허니문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가도록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여행으로 나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휴양 여행, 다양한 모험과 도전을 해보는 어드벤처 여행, 글을 쓰기 위해 떠나는 지필 여행 등 그 목적에 따라서 여행의 경로와 숙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비용이 주요 기준인 저예산 비용은 들지만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는 고비용 여행의 형태가 있습니다. 휴양 여행이든 지필 여행이든 아니면 어드벤처 여행이든 저예산 여행 혹은 고비용 여행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20살의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세계 일주 세미나에서 다양한 여행 전문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요트를 이용한 세계 일주였고 이는 아내와 아이들, 파트너들과 함께 훗날 꼭 해보고 싶은 중기 목표 중 하나입니다. 허니문은 평생에 한 번이기에 저는 고비용 예산 여행을 선택했고 좀 더 편안하고 아늑한 곳에서 아내와 평생의 시작을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낭만이 중시되던 연애할 때와 달리 이제 생활이 되어 낭만을 찾기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해가는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가능하다면 신혼여행은 낭만으로 가득한 여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었던 하지만 평생의 길이 남을 결혼식을 끝내고 아내와 저는 간단한 안부 인사를 가족에게 남기고 대구공항 옆 에어포트 호텔에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인천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해 잠시 대기한 후 시드니로 출국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짧은 1박 2일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크라이스트 처치는 그해 초에 일어난 강도 6.3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근처 바닷가에는 무너져 내린 빙산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폐쇄되어 있었고 지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드니에서의 활기찬 에너지와 그 당시 크라이스트 처치의 숙연한 기분 모두가 인생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에 설레고 기쁘고 벅찬 순간도 새 신랑이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신랑 입장 전에 쿵쾅 뛰는 가슴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내 사라지고 현실에 물들어갑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에서 든 비유처럼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 상황을 피아노 줄 조율하듯이 주기적으로 간격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 부부 사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개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한 평생을 함께 하는데 당연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웨스트 포인트를 가로지르는 뉴질랜드 횡단 열차에 우리 부부는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즐기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점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위한 다양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힘듦을 겪었지만 재건의 노력과 에너지가 곳곳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조용한 도시처럼 저는 아내와 저의 삶 또한 좋고 나쁜 일들의 롤러코스터를 인생에서 함께 겪을 때 매 순간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아내와 함께 오른 기찻길에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인생을 함께 계획하고 3년간의 연애 시절을 정리하고 결혼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이전의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장인 장모님은 부산으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여행 속에서 하나 된 뜻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 생활의 새 출발을 함께할 재충전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로 떠나기 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오랫동안 좋아했던 영웅 스티브 잡스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또 다른 의미로 허니문의 기간 동안 각인이 되었습니다. 잡스의 삶에서 이룬 많은 것들은 위대했고 멋졌지만 가족과 함께 세계 일주를 위해 만들고 있던 거대한 요트 비너스는 출항도 해보지 못하고 선장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하던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건강히 오랫동안 느끼며 그리고 함께 늙어 바닷가를 걷는 휴양지의 많은 노부부처럼 저는 대단한 성공보다는 아내에게 건강하게 함께 오래 함으로써 대단히 좋은 남편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무는 삶의 오랜 순간들을 아내의 손을 잡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으로서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강인한 이유가 생길 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제가 건강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어 남편이 될 수 있어서 강재은의 남편이 될 수 있어서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 남합니다.